어둠이 내려앉은 월요일 저녁 7시, 박영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오늘도 며느리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며느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이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같이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나 지금 시어머니 집이야. 아직도 안 죽고 버티고 있어. 진짜 질긴 목숨이지. 저 늙은이. 보험금이 얼만데 빨리 좀 받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냥 계단에서 한 번만 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티 나려나.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약을 조금씩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저 인간만 없어지면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거니까. 부엌에서 국자를 들던 박영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며느리가 말하는 그 늙은이, 그 인간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3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 밥 다 됐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전 전화 통화와는 전혀 다른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였다. 박영자는 국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박영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돌아섰다. 네, 지금 갈게. 오늘 된장찌개 아주 맛있게 끓였어. 박영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뜨는 척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 세린이 차려준 밥상을 보니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독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세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왔어요. 회의가 취소되어서 출장 안 가게 됐어요. 박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며 밝게 웃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금방 차려줄게. 도윤이 식탁에 앉자 세린이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여보, 피곤하죠? 오늘은 일찍 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영자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1시간 전에 들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눈앞의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살가운 모습이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는데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엄마, 왜 그래요? 얼굴색이 안 좋네.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떠먹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세린이 박영자의 물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산 영양제 드셨어요. 요즘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좋은 걸로 샀거든요.
영양제라는 말에 박영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4. 화요일 새벽 박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내외가 먼저 함께 살자고 제안했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같이 사시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요. 그때 세린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다. 박영자는 평생 김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다. 건물 2채와 예금 5억,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모두 아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들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유언장도 작성해 두었다. 당연히 모든 재산은 아들 도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다. 한도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팀장이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이 잦고 야근도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세리는 결혼 전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했었다.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세린을 칭찬했다. 저렇게 시어머니 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박영자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는 것을. 세린이 차려준 아침상을 보며 박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소와 똑같은 미역국과 반찬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혹시 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은 건 아닐까? 방금 세린이 권한 영양제는 정말 영양제가 맞을까? 어머니, 국 식기 전에 드세요. 세린의 목소리에 박영자는 화들짝 놀랐다. 수요일 저녁 박영자는 오랜만에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다.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세린이 부엌에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집에 비린내 나게 왜 생선을 하세요? 요즘 누가 이런 반찬 먹어요?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죠. 차라리 제가 배달 음식 시킬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박영자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자 세린은 코웃음을 쳤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퇴근한 것이다. 세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와, 어머니 고등어 조림 하셨네요. 도윤 씨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역시 손맛이 최고세요. 세린은 도윤의 팔을 잡으며 식탁으로 이끌었다.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어머니 정성 아니면 이런 맛 못 내죠. 제가 아무리 배워도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요.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등어를 먹었다. 역시 엄마 고등어 조림이 최고야. 세린아, 너도 엄마한테 잘 배워도. 네, 물론이죠.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세린이 박영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박영자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불과 10분 전 부엌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식사 중에도 세린은 계속해서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 좀 적게 드세요. 살 더 찌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하지만 도윤이 돌아오자 어머니 더 드세요. 요즘 너무 말라 보이세요. 제가 영양식 더 챙겨드릴게요. 박영자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정말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목요일 오후 영자는 집안일을 하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반쯤 타버린 듯한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생명보험 5천만 원 추가 가입, 집명예, 이전 서류 준비, 유언장 변경 확인, 방해꾼 처리 후 재산 정리. 혈관이 얼어붙는 듯 했다. 며느리 세린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분명했다.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병원 진단서 위조 가능 여부, 화장 후 즉시 처리. 박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세린의 목소리였다. 박영자는 황급히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물 마시는 중이야. 목이 좀 말라서. 세린이 장을 봐온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셨어요. 건강검진 예약해드렸잖아요. 박영자는 깜짝 놀랐다. 병원이라니 무슨 병원? 세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종합검진 예약했어요. 내일 아침 9시예요. 거절하려던 박영자는 세린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도윤 씨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야죠. 그날 밤 박영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무언가 일을 꾸미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박영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였다. 금요일 새벽 3시, 박영자는 또 잠에서 깼다. 요즘 들어 불면증이 심해졌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도윤이 얼마나 세린을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냐고 걱정할 게 뻔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세린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요. 그럼 모든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박영자는 숨을 죽였다. 세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제 물에 탄 약은 잘 먹더라고요. 조금씩 양을 늘려가고 있어요. 한 달만 더 먹이면 진짜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거예요. 그때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받으면 끝이죠. 도윤이는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동안 세린이 준 영양제라는 것이 사실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다니. 박영자는 벽을 짚으며 겨우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대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세린이 아침상을 차렸다.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약도 꼭 드셔야 해요. 박영자는 약을 받아들고 먹는 척하다가 손수건에 뱉어냈다.
세린이 나가자마자 화장실에 버렸다. 이제는 살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세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독처럼 들렸다. 박영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토요일 저녁 도윤이 일찍 퇴근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세리는 와인을 꺼내왔다. 오늘은 도윤 씨 승진 축하도 할 겸 한잔해요. 박영자도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와인잔을 들었다. 세리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혀가 점점 꼬이기 시작했다. 도윤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솔직히 답답하지 않아요? 세린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당황하며 세린을 말렸다. 여보, 무슨 소리야? 술 그만 마셔. 하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들어봐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짐덩어리랑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박영자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어졌다. 짐덩어리라는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도윤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세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다. 뭐가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쓰고. 그 순간 박영자가 벌떡 일어섰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게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날 뭐라고 불렀는지 내가 다 알아. 짐덩어리라고 했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도 다 안다고. 박영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꺼내 식탁 위에 뿌렸다. 이것 봐라. 내가 쓴 거 맞지? 보험금, 재산, 방해꾼 처리.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약에도 뭘 넣었지. 내가 미쳐가길 바랐겠지.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리는 술이 확 깬 듯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박영자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세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세린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박영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오해라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내 아내가 쓴 글씨 맞잖아. 도윤이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읽기 시작했다. 생명보험 5천만 원, 진명의 이전, 유언장 변경,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글씨. 방해꾼 시어머니, 처리 방법. 도윤의 손이 멈췄다. 세린의 둥근 글씨체가 분명했다. 세린아,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린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그냥 드라마 줄거리를 메모한 거예요.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짜예요. 오해예요. 박영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드라마 줄거리에 왜 우리 집 주소랑 내 이름이 나오니? 여기 봐라. 박영자 만성질환 유도 방법이라고 써 있잖아. 이것도 드라마냐?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도윤이 세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엄마가 말한 약은 뭐야? 내가 엄마한테 준 영양제 말이야. 그게 정말 영양제가 맞아. 세린이 당황하며 대답을 피했다. 나도 속은 거예요. 약국에서 영양제라고 줬는데 박영자가 서랍에서 약병을 꺼내왔다. 이거 말이지. 내가 병원에 가져가서 성분 검사를 해봤어.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대.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 넌 이걸 알고 있었지? 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세린, 정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세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순간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세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세린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다. 그래, 맞아. 다 맞아요. 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 엄마만 없어지면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거야. 난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3년이야, 3년. 매일같이 그 늙은이 비위 맞추며 산 게 3년이라고. 이제 지긋지긋해. 박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넌 그동안 다 연기한 거니.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맛있다고 밥 먹고 그게 다 거짓이었어. 세린이 코웃음을 쳤다. 연기라고요. 당연히 연기죠. 누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좋아하겠어요. 도윤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닥쳐.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세린이 도윤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도 똑같아요. 맨날 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엄마는 나한테 떠맡기고. 당신이 뭘 알아요. 매일 그 늙은이랑 단둘이 있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박영자가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내 본심이 뭔지 확실히 알았어. 하지만 넌 착각하고 있어. 이 집도 재산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갈 거야. 내가 유언장을 다시 쓸 거니까. 세린이 비웃었다. 유언장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 아들이 저를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세린이 차갑게 웃었다. 임신 3개월이에요. 당신 손주 생겼다고요. 식탁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임신이라는 말에 도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넌 이미 끝났어. 우리 엄마를 해치려 한순간부터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진짜 후회할 거예요. 아이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게 만들 거예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너무 참고만 있었지. 세린이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다. 좋아요, 나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세린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아닌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늙은이 두고 봐.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세린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들렸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영자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제가 있잖아요. 도윤이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박영자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세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뇌리에 남았다. 정말 이것으로 끝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의 그 섬뜩한 미소가 예고하는 것처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처럼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초반부터 맞섰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